예전에는 중학생이 집을 갖고 있다, 아니면 고등학생이 집을 갖고 있다 하면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었는데 요즘에는 뭐 너희도 사줬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20, 30대 이제 결혼하자마자 애를 낳은 신혼 초 있는 분들도 이제 증여를 생각하는 시절이 왔다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브릿지 조한송 기자입니다. 연초부터 아파트 공급 대책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을 비롯해서 서울과 그 중심지인 강남까지 아파트값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기재했던 게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는 것이었는데 최근에 강남을 중심으로 증여가 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이 강남 직부자분들은 부동산 정책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또 유추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에서 자산가들의 자산 컨설팅을 하고 있는 이 리얼리치 에셋 대표님하고 이종훈 세무사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산 가치가 오르다 보면 세금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실 것 같아요. 작년에 증여 취득세율 인상을 앞두고 증여가 되게 급증을 했었는데 한동안 또 잠잠하다가 최근 들어서 많이 늘었다는 또 기사가 있거든요. 증여를 할까 뭐 매매를 할까 눈치를 보다가 결국 증여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면 되는 건지 좀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증여를 하게 된 배경이 종부세도 올리고 양도세 그 전부터 중과세를 강화하고 있고 보유하지도 네. 팔지 못하는 상황이 돼 왔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증여로 많이 했었는데 증여 취득세율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네. 종부세와 양도세 그런 걸 비교해보니 여전히 증여에 대한 메리트가 있더라. 결국 2세한테 자산을 내려주는 그 자체가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요즘 워낙 집값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자녀들한테 뭐 하나 만들어 주려면 현금 증여든 다른 증여든 증여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참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걸 좀 쪼개서 증여하는, 그러니까 꼭 세금 측면 외에도 다른 부분에서 자산을 승계한다는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슬슬 눈을 뜨신 것 같아요. 작년에 70 규제책이 나오면서 그 전에 막 증여를 했었잖아요. 근데 모든 게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인다거나 그럴 때는 그 순간은 얼어붙어요. 증여세가 12%로 오르면서 마지노선 7월 10일 이전에는 막 증여가 일어나다가 그 이후에는 좀 감소를 했다가 적응 기간이 필요했던 거죠. 이 12%를 감내하면서 증여할 수 있을까라는 게 지금 시기적으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증여가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다시 증여가 늘어났다고 또 보고 있어요. 실제로 요즘에도 많이 찾아오셔서 상담 많이 하시나요? 예, 오늘 어제도 계속. 그러니까 주택만 증여하는 게 아니고요. 네. 갖고 계신 토지라든가 건물이라든가 건물의 지분을 증여한다든가 아니면 현금을 증여해서 집을 사는데 도움을 준다든가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증여의 방법 찾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건물이 있으면 토지의 일부분을 먼저 증여해 주시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절차를 따라서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들한테 물어보죠. 이거를 이 아이한테 증여하면 어떻겠냐라고 봤을 때 이제 저희들도 검토를 충분히 한 다음에 이거를 증여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당대에서 그냥 쓰시는 용, 그리고 대대손손 물려주고 싶은 곳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증여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추천을 드리죠. 나이가 더 어려졌어요. 예전에는 예를 들어 중학생이 집을 갖고 있다, 아니면 고등학생이 집을 갖고 있다 하면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었는데 요즘에는 뭐 너희도 사줬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증여를 워낙 빨리빨리 해서 네, 이제 그게 더 내려갔어요. 더 빨리 하는 게 사람들이 세금 많이 때문에. 알게 된 거죠. 많이 증여를 세금의 회피 수단으로 안 좋게 보던 시각들이 많이 사라지고 정상적으로 증여세 세금을 법대로 다 계산해서 다 내고 그러고 나서도 자식한테 재산이 가는 거니까 그런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자식한테 증여를 했는데 뭐 중학생이 갖고 있으면 어떻고 뭐 초등학생이 그런 게 갖고 있으면 어떨까 이거를 어때요? 고민하는구나. 그러니까 일찍 내려주면 내려줄수록 세금도 줄지만 그 친구들이 이제 그 자산을 이용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산을 벌어갈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주는 셈이잖아요. 그 기회를 주는 게 굉장히 커요. 예전에는 부모 자기를 위한 증여를 생각했죠. 그래서 자기 세금을 어떻게 좀 피해볼까 하고 그게 아니고 내 재산을 이렇게 나눠주는 걸 원래는 돌아가시면서 해야 되는데 그걸 좀 빨리 하면 빨리 받은 애가 그걸 이용해서 또 더 빨리 또 벌 빨리 수 배워서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생각했던 사람이 옛날에는 60, 70대였다면 이제 다시 50대로 맞아요. 내려왔고 그게 이제 20, 30대 이제 결혼하자마자 애를 낳은 신혼 초 있는 분들도 이제 증여를 생각하는 시절이 왔다는 거죠. 살려는 분들은 5월까지 기다렸다가 뭐 금매가 나오거나 뭐 하면 빨리 잡아야지 뭐 이런 생각. 지금 벌써 계약하는 거를 5월 말에 잔금하는 것들을 그치. 하고 있어요. 지금 오히려 여유 있게 매도하시는 분들이 있고
급한 경우 같은 경우에 너무 늦추면 네. 내가 더 낮춰야 되거든요. 지금부터 움직이긴 하셔야 돼. 매도하시는 분이나 매수하시는 분이나. 사실 지금보다 5월로 가면 갈수록 더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는 사실 지금이 제일 높을지도 몰라요. 매물 나오는 매물 나오는 게. 양은 네. 물량은 점점 해소돼가는 과정을 겪지 5월로 가면 갈수록 더 나올 것이다 하는 예측. 그렇긴 하죠. 네, 최근에 네. 나온 게 뭐 7월 입주물 뭐 이런 식이니까 네. 그러면은 오히려 지금 양이 그나마 있을 때 잡는 게 지금이 조금 그래도 네. 움직이는 때라고 봐야죠. 손해 보면서까지 그렇게 빨리 팔지는 않겠다. 그렇게 가격이 안 나온다면 난 증여하겠다. 뭐 이렇게 가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은 이미 증여 나올 거는 근데 거의 다 나왔다고 봐야 될까요? 이제 양도세 과거의 중과에. 증여하고 좀 차이는요. 네. 과거에는 증여세나 부담부 증여를 통해서 뭐 양도세까지 해가지고 지금도 적게 내는 쪽이지만 요즘은 어느 정도 부담을 하더라도 팔았을 때 내는 네, 양도세나 네, 증여하면서 증여세나. 내는 뭐 증여세, 뭐 취득세나 큰 차이가 없다면 그냥 차라리 증여를 택하겠다. 같은 값이면 2세한테 자산을 형성시켜주는 그런 걸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또 조금 더 들어갑니다. 오전에 상담한 네. 케이스인데요. 2주택자세요. 네. 5월 말까지 매도를 할 거냐라는 부분을 결정을 해야 네. 되는데 내가 그 또 하나 갖고 있는 주택에 입주를 하려면 거의 2년을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그냥 2년을 더 거주하면 그 사이에 이게 신축이기 때문에 더 오를 거니까 세금을 뭐 10% 더 내더라도 손해는 없을 거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어차피 중과세인 사람들은 예. 10%더 올라가는 거거든요. 10%가 뭐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10%보다 더 많은 가치 상승을 보인다면 뭐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당장 서울에 네. 집중적으로 공급이 없어요. 올해 내년 떨어진다라는 그 느낌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그냥 올라가서 세금을 좀 더 내더라도 수익은 내가 더 가져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면 팔 이유는 없는 거죠 지금. 이 다주택자 분들 중에서 이 임대사업자 매물로 등록하신 분이 많은데 임대 기간이 말소가 되고 나면 세제 혜택이 줄어들 텐데 그렇게 되면 이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을까요? 이것도 되게 궁금해하거든요. 아직 임대 등록이 유지되고 있는 네. 상황에서는 세금 혜택들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또 거주주택 비과세 같은 경우는 임대 등록이 말소되고 난 이후에도 뭐 한 5년간, 그다음에 중과세 배제는 임대 등록 말소되고 난 다음에 이게 기간이 만료돼서 자동 말소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기간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팔아도 중과세 배제가 된다든지 그런 혜택들이 기간 중에 또는 기간 후에도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크게 서둘러서 임대 등록을 말소하고 매각에 나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유의는 좀 부족하다 싶어요. 기간이 말소되더라도 혜택이 유지된다고 하는 게 변동이 거의 없나요? 일부 이제 기간이 끝나면서 끝나는 거는 종부세. 기간이 끝나면 끝나는데 양도세 중과세 배제가 있잖아요. 중과세 배제는 자동 말소되는 경우에는 임대 의무 기간은 다 채웠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언제 팔아도 중과세 배제. 그러니까 굳이 서둘러서 팔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종부세 정도 약간 더 부담을 감내할 수만 정도인데. 있다면 가격 상승분이 훨씬 더 크니까 그런 기대로 계속 보유를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고요. 하락을 좀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게 기간이 끝나면 그때부터 매물이 이제 폭탄으로 나올 것이다.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혜택이 없어지는 건 종부세라고 했잖아요. 네. 종부세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중과세가 아닌 일반과세로 매도를 해야 되겠죠. 견딜 수 있으신 분들은 급하게 서둘 필요가 없는 거죠. 말소가 된 이후. 네, 언제 팔아도 네. 일반과세이긴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개인적인 차이 때문에 선택이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부담스러운 사람도 틀림없이 있을 것이고 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끝나면 전부 다 내놓진 않겠지만 아니지만, 예, 네. 어느 정도는 물량은 나온다. 그러니까 나오는 시점이 어쨌든 26년 그렇죠. 이후가 될 거다. 그러니까 아직 이런 매물들에 대해서는 고민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2026년 네. 이후에나 돼야. 요즘에 압구정이랑 재건축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네. 실제로 이런 쪽으로도 다주택자들이 더 추가로 매입하거나 이런 경우도 기본적으로 압구정은 네. 매수하면 30억이 네, 기본이에요. 필요하죠. 반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거를 더 추가로 매입하지는 않고요. 갈아타기로 들어오시는 경우, 좀 젊으신 의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매입해서 들어오시는 네. 경우가 좀 있으시고, 그리고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더 큰 평수로 같은 단지 내에 큰 평수로 옮기시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 세금 면에서 얘기해 보면 주택을 이제 정리해서 뭐 1주택이 되신 분들이 갈아타기 할 때 바로 주택 대 주택으로 갈아타면 요즘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1년 안에 바꿔 타야 되잖아요. 네, 일시적 유택, 유택 예. 뭐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입주권이나 뭐 분양권 이런 형태로 하게 되면 그 기간이 조금 더
길어요. 여유가 아, 있어요. 네. 그래서 숨고르기나 이렇게 좀 길게 보고 재개발, 재건축은 시간 지나면 네. 훨씬 더 오름세가 좋잖아요.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어서 아마 그런 쪽에 관심 많이 가지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있어요. 거죠. 잠실에 S를 갖고 있어요. 내가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개포 1단지에 입주권을 샀어요. 네, 네. 근데 개포 1단지의 입주권이 준공이 돼서 들어가려면 2023년 후반이 돼야 된단 네, 말이에요. 네. 둘 다 안 팔고 가고 입주하고 나서 2년 안에 팔면 돼요. 입주권을 관리처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내가 S를 갖고 있고 개포 1단지가 관리처분이 나자마자 입주권을 매입을 해서 두 개를 끌고 갈 수 있는 기간을 6, 7년 이상을 가져간다. 입주하고 나서도 2년 안에 2년까지. 그러니까 2년 안에만 팔면 그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입주 그렇죠. 후에. 내가 능력만 되면 주택과 입주권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장점을 갖고 그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